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 면접 코칭 결과 분석 3부입니다. 자, 앞에 사전조사 3개 살펴봤죠? 네 번째 사전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전조사는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부분에는 본인의 성격이 매우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라고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본인이 경찰관이 되었을 때 본인의 성격과 반대되는 어떤 경찰관, 성격 반대되는 경찰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러지 않았어요. 소극적으로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 사전조사인데 제가 컴퓨터 워딩을 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은 본인의 성격을 말하고 본인이 경찰관이 되었을 때 본인의 성격과 반대되는 경찰관 선배와 의견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이게 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저희 성격은 비교적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해결하는 편입니다. 이와 달리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인 경찰관 선배와 의견 충돌이 발생할 시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에 있어서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나 원만하게 된다면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저는 소극적으로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 시작합니다. 앞부분까지는 좋았어요. 비록 소심한 면이 있어 처음엔 망설여지겠지만 용기를 내어 노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 시절 저의 성격과 상반되는 선임과 몇 가지 업무와 훈련을 함께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면서 서로 입장 차이가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입장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의견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상했기 때문에 먼저 선임한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되면 설득을 해보기도 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면 양보를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무작정 회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았고 선임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글씨가 잘 이상했어서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듬습니다. 돌이켜보면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융통성을 발휘하여 그 과정을 생략하는 방식이 더 나은 상황도 꽤 있었습니다. 경찰 조직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쭉 좀 한 서너 줄 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사례도 제시하면서 잘 썼는데 이 본인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하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러운 편으로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른 편을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내성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성격인데 그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군대에서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서 선임과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대화를 시도했다. 이랬었으면 훨씬 더 좋을 건데 너무 성격을 약간 부정적인 내성적인 소심한 걸로 단정을 딱 해놔버리니까 그 다음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이 성격으로는 문제 해결을 못하죠. 이런 성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이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조사 작성할 때도 신중하게 여러분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합격한 사례, 불합격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자, 먼저 높은 환산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사례입니다. 자, 부산청에 공채 응시했는데 체력 40점에 환산 0.7배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합격이죠. 체력 점수 높고 환산 0.7배수니까. 그런데 면접 질문을 이런 걸 받았어요. 특이한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인적성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임했는가 개별 면접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걸 잘 안 묻는데 이 인적성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임했는가 이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학생이 인적성 검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7배수, 1배수 안에 든 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학생이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연습할 때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모임 면접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답을 했어요. 평상시 연습할 때는 굉장히 말을 너무 잘하고 적극적이어서 저 친구는 될 줄 알았는데 모임 면접에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또 마지막 특강 때도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매우 위험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 친구가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위험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관련해서 살펴보면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과 경찰 채용시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적성검사 결과는 1등급 10점, 2등급 8점에서 4등급 4점, 5등급 2점으로 하되 면접에 판단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하위 등급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같이 정밀 면접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결과가 4등급, 5등급 받으면 하위 등급이죠. 4점, 2점, 4등급이기 때문에 정밀 심층 면접 대상자가 됩니다. 아마 이 학생은 적성검사할 때 특정 분야에서 부적격자로 하위 등급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임용 시행규칙 36조에 보면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면접 단계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한다. 다만 면접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에서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는 불합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면접이든 집단 면접이든 면접별로 40% 이하니까 10점 만점에 4점 이하가 되면 40% 이상이 되니까 4점까지는 되는데 4점 미만을 받게 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합산해가지고 평균 4점 미만이 되면. 그 다음에 면접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에서에 대하여, 즉 개별 면접이든 집단 면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2점 이하를 평가했다. 면접위원은 보통 지금 4명 들어죠. 그럼 과반수가 3명 이상이 예를 들면 개별 면접에서 2점을 줬다. 그럼 무조건 떨어지는, 개별 면접에서 무조건 떨어집니다. 개별 면접에서 떨어지든 집단 면접 떨어지면 2점 이하 받으면 무조건 전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안타깝게도 이 인적성 검사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서 떨어진 걸로 판단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받았는데, 집회 시위가 시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데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 이 학생은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쪽에 더 방점을 쭉 두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취지는 경찰관들은 사실 집회 시위 나가면 말이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집회 시위하죠. 경찰관은 그거 꼼짝 못하고 대기하던가 매여 있어야 됩니다. 심하면 진압해야 되죠. 집회 시위하는 걸 경찰관은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어합니다.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선량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집회 시위대들이 막 도로를 점거하고 막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걸 경찰한테 항의합니다.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에서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집회 시위대보다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의 방향을 집회 시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되지만 시민의 불편도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적절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더 줄여주는 그런 어떤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의 답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답변을 여기에 중점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답변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력이 고득점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청 경영응시한데 여성인데 체력은 41점 받았어요. 필기 점수가 좀 낮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좋아서 저는 합격할 줄 알았는데 환산해도 이거 환산 배수를 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체력 고득점이라도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과 면접을 둘 다 잘못 봤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경남청 공채응시장대 공채응시했는데 환산은 1.1에서 1.2 배수입니다. 필기는 12등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근데 체력시험 치기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체력 3점 받았어요. 평소에는 약 38점에서 40점 받는다 하더라고. 이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면접에서도 개별 면접에서도 하기 싫은 것을 해본 경험을 얘기해봐라. 손해보면서 일을 해본 경험을 얘기해봐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가 안 돼서 답을 잘 못했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집단 면접에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경찰이 커졌는데 경찰 수사권
하늘 남용을 통제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이 부분은 이 학생뿐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답을 잘 못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답을 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이 1원화 모델, 2원화 모델에 대해서 장단점을 토론해봐라 했는데 사회자를 수험생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사회자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학생이 사회자를 해보다 손을 들어서 그 학생이 양보를 안 하는 바람에 이 학생은 사회자를 못하고 그냥 토론자 입장에 참여했는데 1원화 모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나름대로 했다고 들었는데 크게 변별력은 없었던 걸로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에서 어떤 낮은 점수하고 개별 면접에서 난해한 질문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장애해서 이번에 불합격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체력에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인데, 유튜브, 저 학원 수강생이 유튜브 수강생인데, 서울청 응시하고 34세입니다. 나이도 많죠? 필기에서는 0.78배수인데, 체력에서 28점 받았어요. 이 친구도 시험 3일 전에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서, 이건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다. 체력 28점이니까. 그런데 합격을 해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스터디 조원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물론 공부를 했죠.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평일과 주말에는 이 스터디 조원들과 스터디를 하고 야간에는 제 유튜브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이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체력이 28점도 면접에서 9점, 8.9점을 받으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사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